네, 신경학과 전문의 김정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네. 저희가 디스크, 허리 통증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그 상당히 좀 그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제 환자분들이 여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영균원 씨? 네. 에? 정말요? 이혜진 씨? 네. 저분들은 제가 그 네. 옛날부터 이제 제가 허리가 아파서 치료해준 그런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또 뵙게 옛날에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예. 가서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할 때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을 볼 때 변기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게 잘 못 앉았어요. 어머.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는 걸어 다니고 뭐 하고를 그래도 하니까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사람 된 거예요? 아니, 야, 저는 뭐 한 5, 6년 더 됐어요. 계속 더 됐어요. 계속 꾸준히 계속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MRI 못 찍었다고 했을 때 그 최고로 고통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이 와서 1년 동안 거의 정말 끔찍해요, 선생님. 그때 너무너무 아파가 이 친구가 뻑하면은 밤에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도 돼요. 이제 응급실 통해서 들어오고 막 몇 번을 반복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저리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너무 뿌듯해요. 네. 지금 앉아있긴 괜찮아요? 저는 어쨌든 수술을 안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치료를 꾸준히 했고 삶의 방식도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생활 패턴이라던가 뭐 자세라던가 어쨌든 지금 뭐 잘 이제 조금씩 아픈 건 고쳐가면서. 그래요? 네. 이야. 포기하지 마세요. 자, 원장님. 그런데 일단 내 허리가 정도가 어느 상태인지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닌지 이걸 진단을 해야 치료도 제대로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 싶으네요. 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이 우리가 조금 있을 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통증은 일단은 통증 자체가 하루 이틀 정도만 되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뭘 들다가 삐끗했어요. 명백한 원인이 있어요. 그럼 그때 요통, 허리만 아프다라고 할 때는 사실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진통제 같은 요새 안전한 약들이 이제 Tylenol 같은 거 네. 이런 거 괜찮으니까 그거 뭐 한 번 정도 드시고 그리고 핫팩 같은 거나 아니면 콜드백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통증이 가라앉으면 괜찮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요통도 생길 때 이때 통증이 양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어느 병에 지금 속할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 증상에 따라 병명이 달라진다. 허리 질환 증상에 따라 구분하자. 허리 질환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런 경우 상당히 많으세요. 네, 대부분 다 이제 자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 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고요. 예. 두 번째, 허리를 뒤로 제칠 때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앉았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걸었을 때 저런 현상이 생기죠. 예. 저런 경우는 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애들이 이런 현상이 많아요.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리면 아우 허리 아파, 운동화 끈멜 때도 힘들고 화장실에 갈 때도 힘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쪽이 앞쪽이고 이제 뒤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구부렸다가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이렇게 아프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구멍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숙일 때는 구멍이 넓어졌고요. 네. 뒤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좁아지죠? 좁아져.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나가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구멍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더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디스크는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앞쪽이 좁아지면서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게 돼요. 그 구멍으로 이제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이동을 해서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릴 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착증이라는 경우는 서서 일을 한다든지 구부려서 일을 하고 난 뒤에 허리를 펴려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좁아지시게 되죠. 그래서 구멍이 더 좁아져서 신경이 더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유발되어서 더 아프게 느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디스크하고 협착증을 왜 구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디스크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유진 씨의 병이 아주 정확한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디스크 터졌던 병이고 그런 경우에는
소낙비처럼 그때만 잠깐 피하면 돼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지만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대비적인 경우가 저 오른쪽에 계시는 염경환 씨는 협착증이세요. 그 신경 구멍이 태어날 때부터 좀 좁으신 분이세요. 저런 분들은 봄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비를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각한지 몰라요. 네. 한참 밖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옷이 다 젖듯이 흠뻑 젖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병원에 올 때는 조금은 딜레이 됐다, 약간 늦어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치료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척추관이 좁아지고 척추뼈가 뭐 미끄러져 나가고 디스크가 찢어지고 뭐 이런 말만 들어도 정말 무서운데요. 전쟁이 나는 거죠. 예, 이 안에서 그렇죠.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수술이 필수입니까? 그게 이제 크게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생활을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파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신경의 마비 현상이 왔을 때. 이거는 마비 현상이 발목 마비도 있지만 대변 소변 장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게 대변 소변 장애예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시면 되고. 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병은 제일 처음에 디스크나 협착증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단계는 처음부터 어린애가 우리 저 이빨 썩어 가지고 뭐 어린애 1살, 2살짜리 애가 이빨 뽑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걔들 때는 이빨이 깨끗해요. 마찬가지로 척추도 처음부터는 깨끗해요. 근데 깨끗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불안정이 생기고 그다음에 안정화 상태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계단 밟듯이 가요. 그럼 요 상태 잘 관리하면 수술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좀 힘든 상태라고 해도 네. 수술 없이 네.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는 건지. 디스크는 수술하지 않고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보통 5%에서 10%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 경험상은 1%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네. 환자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력으로 충분히 허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방법이 너무 궁금한데요. 원장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허리를 한번 양치질을 해보는 겁니다. 허리에 무슨 치약을 발라요? 우리가 아프면 치과는 병원에 한 번씩 가잖아요. 스케일링 하러. 그럼 허리 아프든 안 아프든지 간에 허리 한번 신경 써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허리는 파스 한가위. 붙이고 말지 뭐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예. 항상 병 생기고 난 뒤에 가요. 그렇죠. 근데 치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병 생기고 난 뒤에 가면 우리 속된 말로 간조가 커지잖아요. 예. 돈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척추도 문제 생기가 가면 대부분 다 수술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양치질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생각을 조금 달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 반성이 되네요. 미안하네요, 허리한테. 하루 3번씩 매일 양치를 하면서 왜 허리는 내버려뒀나 모르겠어요. 허리를 두들겨가면서 양치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허리 양치질이 예방법이면은 이미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아픈 사람도 우리 이빨 아프다 그래가 양치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죠. 몇 가지 제한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잘 하시게 되면 양치질도 도움되고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개선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허리 양치질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자세 똑바로 하라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듣죠, 많이. 그래서 우리 저는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자세인데 우리가 늘 하고 있던 허리 망치는 자세보다 하지 말라는 자세가 아니라 지키는 자세로 바꾸자라는 게 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양치질의 기본은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왔던 허리 망치는 자세, 네. 허리 지키는 자세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네. 보여주세요.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바른 자세를 버려라. 다들 바른 자세, 바르는 좋은 거잖아요. 그걸 유지하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 전부 다 우리 바른 자세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깨 좀 힘 빼고. 네. 자, 요 상태에서 30분을 우리가 앉아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물론 이 자세가 너 하지 마. 바른 자세 다른 식으로 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자세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느냐 하면 가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네. 밑에 허벅지 밑에까지의 이 근육이 이게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네. 코어 근육이라는 중심 근육이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긴장과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힘을 주고 나머지 어깨하고 전부 다 힘을 축 풀어보세요. 아예. 자, 허벅지하고 힘을 풀어보세요. 되게 편안해져요. 이런 상태가 바른 자세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바른 자세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고요. 컴퓨터 할 때도 저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끝 해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허리는 더 안 좋은 게, 척추하고 더 안 좋은 거는 긴장된 상태에서 똑같은 자세를 반복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허리를 지키려면 네. 바른 자세를 버려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또 되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다리를 들어라. 네? 다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다리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무릎 사이에, 그러니까 무릎 있으면 예. 무릎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있죠. 네. 오금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예. 네. 보통 우리 집에 있는 그냥 베개 정도 사이즈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약간 90도로 꺾이는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한 120도 정도는 꺾일 수 있어요. 그 다리 짧은 사람들은 더 많이 꺾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허리가 지그시 땅바닥에 닿이게 돼요. 그 더 심한 사람들은 더 높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발바닥이 뜰 때는 절대로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한 10분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무릎 베개는 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허리 아플 때 그 누워 있을 때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대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은 허리가 떠 있는 허리가 이렇게 지면에 붙으면서 약간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게 또 어떨 때 너무 붙어 있다 보면은 이게 또 C자로 꺾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약간 허리를 들었다가 약간 그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잘 때 우리가 C자를 만들려고 하는 동작을 해봐야 C자는 되지 않습니다. 수건을 껴도 안 될까요? 그거는 허리 자체 내에 과도한 상태를 또 만들어 버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세는 똑바로 있는 상태를 오래 해버리면 허리는 되게 피곤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로 주무실 때에 베개 같은 거 여기 넣는 습관 같은 거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굳이 하시겠다면 무릎 밑에 살짝 넣어서 허리에 압력, 디스크 압력, 그게 이제 디스크 터졌을 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인데 그렇게 정도 하는 거에서만 만족을 해야지 더 이상은 하시는 건 아닐 것 너무 같습니다. 높게 올리지도 말고 적당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시간이 긴 경우에는 네. 어떤 자세가 좋나요? 그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남사스럽지만 않으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외다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나 설거지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이렇게. 근데 이 동작이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인데 하기 힘드세요. 그러고 난 뒤에 뭐 밖에 이제 허 선생님이나 OMC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보일 때는 그러니까 네.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왜냐하면 허리는 똑바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긴장돼 버리면은 무릎 관절부터 시작해서 이 허리 골반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이 와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무게의 어떤 중심 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 오, 저는 직업적으로 네. 나도 모르게 이 장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좋은 하게 됩니다. 네, 좋은 습관이세요. 근데 네. 이게 왜 좋은 거죠?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해줘서 좋은 건가요? 아니면 허리가 좋아하는 자세인가요? 왜냐하면 허리가 좋아하는 자세. 허리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어 근육을 좋아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네. 모든 동작은 똑같이 오래 있는 동작은 다 싫어요, 얘가. 그러다 해서 뭔가 좀 밸런스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도 약간의 허리를 이렇게 코어 근육을 돌려준다든지 살짝 표가 안 나게끔 이렇게 하는 동작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서 있을 때도 이래 있으면서 이런 동작은 안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 때는 올리는 게 좋아요. 아니 근데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든다 하셨는데 사실 여자분들은 설거지할 때 약간 좀 그런 비슷하게 짝다리를 많이 짚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약간 이렇게 다리를 드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왕윤 원장님?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짝다리를 짚는다라는 거는 이미 이 골반의 수평이 무너진 거거든요. 골반의 수평이 딱 무너지기 그 순간 척추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짝다리 듣는 거는 그대로 이 골반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정현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똑바로 서 있으면은 굉장히 다리에 하중이 가고 많이 피곤하잖아요. 네. 이때 다리를 들기 힘들다면은 한 발자국을 반보 정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골반의 균형을 딱 잡아주면은 비교적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좀 힘들면은 반대쪽으로. 뭐 새 중에 왜 학다리라고 있잖아요. 학다리. 예, 다리 한쪽으로 서 있는데 그 이유가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한쪽 다리로 서 있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서 있는 게 사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코어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에너지를 아껴 쓸 수 있는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도 한쪽 다리로 번갈아서 서는 거는 아주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 허리 건강을 지키려면 의자를 치워라. 그렇죠. 이건 또 뭡니까? 가장 힘드는 자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허리는 오히려 앉아 있을 때가 가장 안 좋아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서 있으면 우리 상체 무게가 어디로 내려가냐? 골반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가요. 네. 근데 앉아 계시면 고스란히 허리로 가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줬다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린다든지 비틀어서 줍는다든지 뭐 등등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압력이 7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는다. 그러다 디스크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오래 앉아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서재구 박사님? 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임스 레바인 박사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은 제2의 흡연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시간 앉아 있을 때마다 수명이 2시간씩 줄어든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오래 앉아 있는 게 허리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이나 이런 모든 관절 문제가 있으니까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1시간 앉아 있으면은 2시간 수명이 단축되면 계산해 보면 1년에 한 달씩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13년 살 거 12년 사는 걸로 이제 그렇게 1년이 나중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1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 거가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수업도 50분 하고 5분이나 10분을 쉬게 하는 게 그때 쉬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른 돼서는 또 그렇게 쉬어가는 것들을 꼭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아니 그러면 네.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이 다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근무하고 아이들도 이제 예, 공부하고 수능 보고 뭐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 있을 경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좀 도움이 되는 운동 같은 건 없나요? 어쩔 수 없다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어린애들 보면 식당에 가면 우리 애도 지금 그런데 다리 덜덜덜 떨어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복 나간다고 하지 절대 되게 하지 보기 마요. 싫어요. 네. 그럼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야단을 많이 쳤는데 자, 우리 한번 떨어볼까요? 다리 한번 떨어보세요. 자, 떨면 그게 진동이 어디로 가요? 허리로 가요.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리 근육까지 전달돼요. 그럼 우리 근육이라는 것은 땅땅하게 긴장이 됐을 때 만져주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진동이 와요. 바이브레이션이 오면서 진동이 오면 얘가 긴장을 하는 게 살짝 풀려요. 그리고 우리 몸에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긴장하고 있던 생각 자체도 굉장히 풀려요. 남이 안 볼 때 떨어주는 건 괜찮다라고 봅니다. 뭐 이게 서서 떠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언제 어떤 자세든 네, 근데 각도 다만 떨어준다. 이게 너무 나가서 골반이 제 위치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아주 불량하게 뜨는 건 아니에요. 떨더라도 조금 이쁘게 뜨는 거는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앉아 있다가도 틈틈이 생각날 때 다리 떨기도 해줘야겠네요. 털어주고 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털어주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허리를 아침마다 지키는 비법이 있어요. 아침마다 지키는 비법이요? 그러니까 네. 보통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침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녁에는 푹 자고 일어나서 릴렉스가 됐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금방 내가 또 이제 사회생활에 적응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뻣뻣해요. 네,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요때 하는 운동 있습니다. 하루 1분 허리 양치질로 내 허리 건강 지키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볼일 보러 가는 데가 화장실. 네. 근데 이제 화장실이라는 자체가 이제 사실은 허리 아픈 사람들이 제일 고생스러워하는 게 변 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변비가 있는 사람이 또 허리도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볼일 본다라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제일 먼저 허리도 잡고 허리 근력도 편안해지고 뻣뻣한 것도 좋아지게 해주고 네. 변도 시원하게 보고 이런 것들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상태를 오늘 변기 체조 시간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변기에 제일 먼저 앉았을 때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앉았습니다. 앉으면 사람이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쭉 늘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 앉는 자세도 너무 바르게 똑바른 자세 안 앉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 코어 근육에 이제 힘을 주고 허리를 조금 이렇게 가슴을 좀 편 상태에서 편안하게 릴렉스를 한번 해보세요. 준비가 됐죠? 네.
여기에서 이제 깍지를 껴고 쭉 펴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최대한도로 뒤로 제낄 수 있는 상황. 이거 해주면 양쪽 관절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갔습니다. 그럼 내가 최대한도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쭉 가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시원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와서 이때 호흡은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뭐 뒤로 갈 때 뭐 숨 쉬고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한 대로 그냥 숨 쉬고 싶으면 쉬고 안 쉬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간 반대편의 근육은 굉장히 스트레치 되는 것을 느끼시겠죠? 이때 엉덩이가 막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은 고정된 상태의 코어 근육은 긴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반대편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서너 번 왼쪽, 오른쪽의 동작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제자리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는 조금 숨 찼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코어 근육에 힘을 약간 전달된 상태에서 양쪽 어깨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고추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천천히 앞으로 구부립니다. 쭉 이때 팔 동작을 같이 해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시원하네. 이거 시원하네. 자, 이제 그쵸?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허리가 아픈 사람은 구부릴 때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안 좋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각도로 하시면 안 돼. 욕심내지 말고 자, 갑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살짝 항문에 힘이 들어가면서 약간 풀리는 현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항문 쪽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은 드네요. 그쵸.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하시고 다음 동작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원 상태로 만들어준 상태. 자, 그럼 두 번 동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왼쪽 어깨나 오른쪽 어깨를 반대편으로 엉덩이는 고정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돌립니다. 그래서 팔을 돌아가는 다리에다가 고정시킨 상태에서 끝까지 돌리는데 이때 엉덩이하고 같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앞을 봐야 됩니다. 자,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 오장육부에서 이 밑에 부위가 굉장히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 동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허리가 너무 잘 풀리고 뭔가 스트레칭 쫙 되는. 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갈 때 네. 그런 게 제일 좋아요. 따로 시간을 꼭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냥 생활 속에서 변기에서 할 수 있고 그냥 할 수 생각만 나면 할 수 있다는 쉽게 할 수 점이 있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바쁜 아침에도 30초면 충분히 매일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허리에는 어떻게 좋은지. 저걸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게 허리에는 어떻게 좋은지. 저걸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허리 아픈 사람들은 주무실 때는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긴장이 돼서 뭘 하지를 못해요. 구부리기도 뭐 하고 이렇게 하기도 그거 따로 내는 시간 내어서 이거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화장실에 앉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볼까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체조가 이 체조인데 대변 시원하게 보죠. 예. 허리 근력 굉장히. 그럼 이러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서 샤워 딱 하잖아요. 만사가 깨우네요. 그래서 이거는 꼭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손해보는 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사무실이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해주시면은 네. 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